안녕하세요. 김정호의 경제TV. 오늘 제목은 왜 미국 달러만 기축통화인가? 중국 돈은 왜 안 되나? 입니다. 이 그래프는 세계 중앙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 보유고를 어떤 나라의 돈으로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기서 까만 것, 그게 미국 달러예요. 62.25%죠. 유럽의 유로화가 20%고요. 중국의 인민폐, 위안화 1.8%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국 돈 하면 달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불공평해요. 왜냐하면 경제 규모로 봤을 때 미국이나 중국이나 비슷비슷한데 왜 통화로 인정되는 것으로는 60분의 1, 30분의 1밖에 안 되는가? 이 그래프는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의 GDP, 경제 규모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맞춰서 축구공처럼 만들었어요. 미국은 24.4%입니다. 중국은 15.4%, 일본은 6.3%예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미국이나 비슷비슷해요. 국제통화의 비율에 있어서도 이 비율대로 한다면 미국이 62%라면 중국은 한 40% 정도는 돼야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1.8%밖에 중국 돈을 인정을 하고 있지 않아요. 중국 사람들로서는 굉장히 화가 나는 일입니다. 중국에서는 중국 돈을 국제통화, 기축통화로 만들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어 왔죠.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 2008년부터입니다. 미국 경제가 휘청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본격적으로 미국에 도전을 하기 시작했어요.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G20 정상회의에서 이제 이 기축통화도 달러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 왜 달러만 돈이냐? 위안화도 있고 유로화도 있고 그걸 섞어서 쓰자. 이런 제안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고 푸틴도 그런 얘기를 했고 그랬었죠. 많은 나라들에서 그래서 본격적으로 기축통화를 바꾸자라고 하는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반발을 했죠. 그 당시에는 오바마 대통령이었습니다만은 달러는 튼튼해. 그러니까 괜히 쓸데없는 노력하지 마. 이런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중국은 본격적으로 위안화를 국제통화로 만들고자 하는 노력을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 시도가 한국과 통화수합협정을 맺은 거죠. 외환 위기가 있으면 중국이 한국을 도와줄게. 그런데 달러로 도와주는 게 아니고 위안화로 도와줄게. 그러니까 위안화를 너희들도 써. 한국하고 처음으로 그걸 한 거예요. 그 뒤로 여러 나라들과 통화수합협정을 맺습니다. 중국이. 근데 중국 돈으로 맺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의 은행들하고도 중국 돈, 위안화를 결제 통화로 받아 우리가 그렇게 그러면 너희들한테 좋은 일이 있어. 해가지고 이제 이런 협정들을 맺고 그랬어요. 이것의 절정이 뭐냐? IMF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IMF의 특별 인출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Special Drawing Right라고 하는 거. 여기에다가 중국 돈을 편입을 시킨 거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에 이제 SDR 바스켓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달러가 41%의 비중을 차지하고 유로가 30.9, 위안이 10.9, 엔화가 8.3, 파운드가 8.1. 위안화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진 거예요. 최소한 엔화보다 높아진 거예요. IMF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게 된 거죠. 하지만 시장에서는 그렇게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정치적으로는 IMF에 의해서 인정이 된 겁니다. 중국 돈이. 하지만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다.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바로 이거예요. 세계 중앙은행들이 외환 보유고를 구성을 할 때 무슨 돈으로 하는가라고 하는 게 뭐가 달라졌느냐? 안 달라졌어요. 여기서 보시면 이게 미국 달러, 유로, 일본 엔화, 중국 위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것은 2008년 2, 4분기의 한 시점이고 이것은 시간을 두고 어떻게 변화했는가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 그래프는. 2009년 이후에 뭐가 달라졌느냐? 달라진 거 없어요. 미국 달러의 비중이 62, 63% 수준에서 계속 비슷한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즉 세계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위치는 거의 변한 것이 없습니다. 2009년 이후에도 중국 위안이 0%에다가 2% 수준으로 올라간 것 그것만 달라졌지 달러의 위치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의 믿음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달러에 대한 신뢰가 달라지지 않았어요. 중국 돈에 대한 신뢰가 크게 높아지지 않았어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달러를 믿는 이유가 뭔가요? 그 종이 쪽지를 가지고 그걸 먹을 수 있습니까? 불을 뗄 수 있나요? 불을 뗄 수 있기는 하지만 뭐 큰 열량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달러는 종이 쪽지일 뿐입니다. 사실 달러가 그냥 단순히 종이 쪽지가 된 것은 1971년부터예요. 1971년 이전까지는 종이 쪽지가 아니었어요. 달러는 그럼 뭐였느냐? 금 교환권이었습니다. 100달러짜리가 두 개가 있잖아요. 그 위에 있는 100달러짜리는 1971년 이전까지의 100달러입니다. 제가 빨간 동그라미를 쳐놨잖아요. 거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Gold Reserve라고 돼 있어요. 이 돈을 갖고 미국 연방준비은행에 찾아가면 100달러어치 금을 주게 돼 있어요. 즉 금본위 화폐였던 거죠. 그런데 1971년에 미국 대통령이 선언을 합니다. 이 돈을 갖고 연방준비은행에 간다고 하더라도 금을 내주지 않아 라고 선언을 한 거죠. 그 이전까지는 태환 지폐였고 그 다음부터는 불환 지폐가 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 달러 이제 그냥 종이 쪽지예요.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 종이 쪽지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 믿어요. 왜 믿느냐? 그건 참 불가사의죠. 뭐 믿을만 하니까 믿는 거죠. 왜 그럼 믿을만 한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돈의 본질, 화폐의 본질이 바로 신뢰라고 하는 아주 재미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밀턴 프리드만이라고 하는 노벨상 수상자가 돈 이야기라고 하는 책에서 들려줬던 이야기인데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여기 지도가 있잖아요. 남태평양에 가면요. 괌하고 팔라우하고 그 중간에 있는 얍 아일랜드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얍섬이에요. 이 얍섬은 집집마다 이런 그 큰 돌덩어리가 있어요. 이게 바로 돈이에요. 지금은 이런 돈을 쓰고 있지는 않지만 옛날에 문명이 들어오기 전에는 이런 돈을 썼던 거예요. 근데 이 돈이 너무 커잖아요. 이걸 어떻게 짊어지고 다닐 수도 없어요. 너무 커서 무거워가지고. 근데 이것은 무겁고 크면 클수록 더 많은 가치가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가치가 나가는 돈일수록 옮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 집을 샀다. 그럼 어떻게 하지 이거를? 돈을 줄 수도 없는 거고 가져갈 수도 없는 거고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아, 이 돈은 누구 거야 라고 사람들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냥 참 신기하지 않아요? 이 돌덩어리를 그냥 돈으로 믿고 있는 거죠. 심지어 어떤 일이 있느냐, 이런 돌은요 이 얍섬에서 나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섬에 있는 돌들을 거기서 가공을 해가지고 그걸 배에다가 싣고 오는데 어떤 가문에서 그걸 싣고 오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바닷속에 가라앉은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 돌이 엄청나게 컸대요. 그런데 사람들은 기억을 하는 거죠. 전설로 기억을 하는 겁니다. 아, 어느 가문은 어마어마하게 큰 돌을 갖고 오다가 그것이 바닷속에 빠져가지고 바닷속에 그 돌이 아직도 있대. 그 집은 아직도 뭐 엄청난 부자야 라고 사람들은 누구나 다 믿고 있는 거예요. 전설을 믿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집은 어쨌든 그래서 부자예요. 돈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을 말해주고 있는 재밌는 이야기이죠. 사람들이 믿으면 바로 돈인 겁니다. 그런데 달러,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에서 발행하는 그 종이 쪽지를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믿을 만한 돈으로 믿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럼 믿느냐? 믿을 만하게 행동하기 때문이죠. 그림에 이게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5사람이 나오죠. 볼커, 그린스펀, 버냉키, 옐렌, 파월. 파월은 지금 연방준비위원회 의장입니다. 이 중에서요, 볼커라고 하는 사람, 그린스펀 두 사람이 합쳐서 거의 한 15년 동안 연방준비위원회 의장을 했는데 이 두 사람은 특히 거의 전설적인 사람들이에요. 특히 그린스펀 같은 사람은 무슨 말 한마디 하면 그 말 한마디를 가지고 투자자들이 야, 이게 금리가 오른다는 거야? 내린다는 거야? 그거 해석을 가지고 야단 법석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연방준비위원회 의장들은 신비로운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마치 얍섬에 그 돌덩이가 신비로운 어떤 존재이듯이 이 사람들은 신비로운 존재고 그래서 대통령들이 그 사람을 건드리지를 못했어요.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돼 있었던 거죠. 그게 버냉키, 옐렌까지예요. 근데 지금 파월은 트럼프가 이 사람을 계속 건드리려고 그러고 있어요. 왜? 아, 금리 가지고 어떻게 좀 해보고 싶은 거죠. 돈을 풀어서. 그 이전까지 대통령들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이건 신비로운 존재로 그냥 놔두었던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뭘 했느냐? 미국의
물가가 어느 정도 이상으로 올라가지 못하게, 하지만 동시에 경기도 어느 정도 이하로 나빠지지 않게, 그것을 돈을 가지고 계속 컨트롤 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그것을 믿었고 대통령은 그것을 보장을 해줬던 것이죠. 그렇다는 사실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렴풋하게나마 알고 있는 거예요. 아, 미국 돈이라고 하는 거는 믿을만한 거구나. 그래서 믿게 된 거죠. 그게 바로 기축통화가 될 수 있었던 그 배경이었던 겁니다. 정확히 그 메커니즘은 모르지만 그냥 뭐 어렴풋이 어떤 신비로운 어떤 존재, 이런 걸로 사람들은 받아들여 왔던 것이에요. 중국 돈은 왜 아닌가? 첫 번째, 중국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중국이 중국 돈의 가치를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해가지고 환율을 상당히 달러당 6위안에서 7위안 수준으로 계속해서 유지해 왔어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인위적으로 유지를 해 온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사람들이 위안화의 가치를 믿게 됐고, 그 결과 IMF의 SDR 바스켓 속에도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위안화를 본격적으로 믿지 않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1대1로 정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One Belt, One Road, OBOR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이 칼럼 하나를 여러분들께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이것은 힌두 비즈니스 타임즈라고 하는 인도 신문이에요. 마줌달이라는 인도의 경제학자가 이 칼럼을 썼어요. 뭐라고 했냐? OBOR 1대1로에 참가하면 중국의 경제 식민지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한 거예요. 옆에서 파키스탄이나 방글라데시나 이런 나라들이 당하고 있는 걸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뭘 보느냐? 중국이 돈을 빌려주면서 SOC 투자를, 인프라 투자를 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중국에 빚을 지게 되는 거고, 그 결과는 뭐냐? 그 항구, 도로들이 다 중국 소유가 돼버리는 거예요. 미국은 그런 식으로 돈을 빌려주지 않잖아요. 월드뱅크나 이런 데서는 못 갚으면 갚을 때까지 참아주는 거죠. 그런데 중국은 참가국이 돈을 갚지 못하면 항구를 차압하고 이런 방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영토가 식민지가 돼가는 겁니다. 이제 그 참가국들이 그걸 깨닫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중국을 경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중국 돈을 믿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중국 돈을 안 받는 거죠. 거기다가 미국하고 지금 전쟁이 벌어졌기 때문에 중국이 그것을 이겨낼 것 같지 않거든요. 만약에 중국이 본격적으로 패배한다면 중국 돈은 휴지 쪽이 되는 거죠. 유로는 또 왜 안 믿는가? 이 그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로라고 하는 거대한 엄마돼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젖을 빨고 있는 조그만 새끼 돼지들이 있죠. 이 나라들이 피그스라고 하는 그 나라들입니다. 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태리, 그리스 뭐 이런 나라들이죠. 골칫덩어리 나라들인 거예요. 이 중에 아일랜드는 우등 국가로 탈바꿈을 했어요. 나머지 나라들은 골칫덩어리 나라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절제가 없는 거예요. 그냥 돈을 막 갖다 쓰는 거죠. 그리스는 국가 부도가 낮고 이탈리아,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도 위험한 상태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끼리 뭉쳐있는 경제 공동체 EU라고 하는 나라의 그 돈을 글쎄 그렇게 믿을 수 있을까? 별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 나라 중에 제일 믿을 수 있는 나라는 독일이죠. 그러니까 이 유로라고 하는 돈은 사실은 독일을 보고 보유하고 있는 돈인 겁니다. 근데 남유럽 국가들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로가 미국 돈처럼 그렇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미국 달러만 기축통화일 수 있는 이유는 달러를 관리하는 연방준비위원회가 정치로부터 독립되어 있고 또 매우 믿음이 가도록 그것을 관리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는 그것을 깨고 싶어 하는 거죠. 트럼프는 사실 원칙 같은 걸 중요시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국제관계에서도 보면 원칙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파월 연방준비위원회 의장에게 계속해서 지금 그 원칙을 깨라 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파월은 그걸 듣지 않을 것 같아요. 이 그래프는요, 세계 기축통화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140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축통화가 쭉 변해왔죠. 1400년대는 포르투갈, 그 다음에 스페인,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미국이 기축통화가 된 것은 1921년 1차 세계대전이 끝난 그 다음부터입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한 100여 년 정도 기축통화국의 위치를 누렸어요. 근데 미국은 98년 됐죠. 어느 정도나 더 갈 것인가? 앞으로도 한참 동안 미국 달러의 위치를 위협할 돈은 당분간은 없어 보인다. 10년은 최소한 더 가는 것 아닌가?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오늘은 왜 미국 달러만 기축통화인가?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